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플러스 CNS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하나 이렇게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부안 이제 돌아가는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어떤 집중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부안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이제 방송을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회사에 정말 이제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그만큼 그 열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바로 열기는 그 땅에 대한 이 수요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제가 알아보면은 정말 그 하루가 다르게 땅을 사려고 하시는 이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새만금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그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더욱더 그 가세가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그 설립이 되는 9월 이후에는 땅값에 대한 이 상승폭 자체가 지금까지하고는 상당히 많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새만금이 여태까지는 새만금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냥 이상 꿈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새만금이 개발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세종시가 개발되기 전 단계에 세종시에 투자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한 10년을 거쳐서 이제 많이 땅값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개헌까지 해서 수도권을 명문화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세종시의 그 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세종시와 더불어서 이 새만금을 더욱더 개발을 시키려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 분권이다, 뭐 지방 정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지역 균형 개발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새만금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이 전라북도가 많이 조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군산 그 GM 사태라든지 조선소 문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 어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새만금에 대한 어떤 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빌어서 새만금 관련 지역들이 상당히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부안 쪽에 많은 사람들이 매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군산은 일찍이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2009년도쯤에 해서 상당히 집가 상승폭이 큰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뭐 1, 2년 사이에 땅값이 5배, 6배 올라갈 정도로 그런 진동폭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그 어떤 이 부안이 어떤 군산 형국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이후에는 더욱더 그 땅값 상승에 더 무게를 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 지금이 단위 시간 동안 3년이라든지 5년 정도 어떤 투자 기간을 볼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제가 그 오픈하는 동진면 이 봉황리권은 향후에 그 남북 삼축에 따른 개발 이슈를 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 삼축이라고 하는 새만금에서 현재 부안과 그리고 이제 정읍으로 연결되는 이 동서 삼축 라인에 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제에서 부안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바로 이 봉황리를 또 경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바로 이 봉황리로 관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봉황리로, 김제에서 봉황리로, 군산에서 봉황리로, 부안에서 부안 읍내에서 봉황리로, 그 다음에 정읍에서 봉황리로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봉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이름만큼이나 봉황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또 땅은 물건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 더욱더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전체 땅에 대한 면적 중에서 면적 분포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들이 개발 호재가 일어나게 되면 주거지 상업지역은 땅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4가지 용도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 이제 도시지역 이 면적이 한 16.6%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그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다 어떤 주거지 상업지역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면적 106억, 한 321억 평이 있는데, 그 321억 평 중에서 주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5%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0.3%일 정도로 상당히 희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더욱더 희소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개발 수요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수요 공급이 깨점으로 해서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바로 이 부안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땅 중에서 도로에 붙어있는 주거지 중에서 맹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발이 안 되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또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 붙어 있거나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땅들은 더욱더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개발 호재로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시즌2와 그리고 세종시와 그리고 새만금, 이 새만금을 혁신성장에 대한 거점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혁신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종시를 거론을 하고 있고, 바로 새만금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세종시를 지금 현재 있는 행정수도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설정을 했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새만금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서 혁신성장 거점으로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은 바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 현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법정자본금 3조 원으로 이제 규모가 설립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거보다는 좀 작게 시작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3조 원, 그리고 채권까지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15조 원 정도를 가지고 새만금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한 38만 5천 명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는 49조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7조 원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돈에 대한 창출 효과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총 인구 유발 효과가 한 76만 명 정도까지 된다 하니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그 한 76만 명 정도 이상이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할 텐데, 내부 용지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용지로 이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내부 용지 외에 이제 외부 용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48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48만 명 중에서 이 부안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안이 집가 상승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부안 인구가 6만 5천 명인데 현재 앞으로 인구가 한 15만 이상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만에다가 6만이면 인구가 거의 20만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로 승격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전반적으로 이 도시가 리모델링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찍 미리 이 새만금 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자로 이제는 국무회의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경기가 체감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융혁신 및 새만금의 속도전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이제 새만금에 이제 내려가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지역적인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청사와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로 연내에 새만금에다가 연내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새만금이 개발 더욱더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북 그 경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그 심폐소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있고,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기본 설계 시행뿐만 아니라 이제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서 이축에 해당이 되는 1조 3초 원 정도 해당이 되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발주가 되어지고 올해 이제 착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새만금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 명품 수변도시까지 조성에 대한 시동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만금 이제 복합 리조트라고 해서 군산의 구원투수 부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GM 철수 사태라든지 현재 이제 조선소 문제로 인해서 지역 기반이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기재부에서는 새만금 복합 리조트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착수를 했고, 정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지금 가격 탄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만금에 지금 새만금 리조트를 만들므로 해서 새만금 어떤 개발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예가 바로 싱가포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싱가포르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하는 복합 리조트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게 되면서 2009년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싱가포르이 바로 1년 안에 15% 이상이 넘어가는 경제 성장률이 이룩할 정도로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들어가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럴 정도로 이 복합 리조트가 바로 이 새만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탄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 리조트에 더욱이 지금 이제 카지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까지 이제 허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촉매제 효과를 이룩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싱가포르가 15년 동안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해안지역 개발을 이 카지노가 들어감으로 해서 4년 만에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기는 뭐냐면 카지노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23조 5천억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3조 원이라고 하는 돈과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일전에 얘기했던 대로 엄청난 이제 40조 원, 50조 원, 6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생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거의 한 70조 원에서 80조 원 이상의 어떤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다음 일자리 창출 효과인데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새만금 개발공사로 인해서 38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카지노가 들어오게 되는 새만금 복합 리조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23만 명. 도합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60만 이상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이제 가장 심각한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 새만금 개발공사와 그 다음에 새만금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반도체 산업의 6배와 자동차 산업의 2배보다도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픈할 지역은 바로 이제 봉황리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봉황리권에 대한 부분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 동서 3축에 따른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동서 3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봉황리권의 개발 압력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김제권에서 내려오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제에서 이 봉황리권을 경유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남북 삼축이 이제 올해 안에 뭐 이제 설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남북 삼축을 따라서 이 봉황리권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 도로망이 개설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군산 내에서 이 봉황리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 효과가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새만금 이제 지원도로라고 해서 개화도에서 창북리를 통해서 봉황리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향후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봉황리권은 교통의 중심지, 결국에는 군산과 그리고 김제와 그리고 그다음에 정읍과 그다음에 부안 읍내, 그리고 현재 이쪽 새만금권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재 남북 이축도로와 남북 삼축도로를 경유하는 지역으로 합류가 되기 때문에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변에는 고마제 저수지가 있어서 관광종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마제 저수지고, 이 고마제 저수지를 한참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이 동서 삼축이고, 그 다음에 김제에서 오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새만금 동서 남북 삼축에서 흘러 들어오는 도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는 남북 이축과 남북 삼축 도로를 연결시켜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합류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봉황리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향후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한번 더욱더 미래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 지역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주거지라든지, 이게 주거지, 노란색 이제 주거지인데요. 주거지, 상업 지역을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왜 미리 분포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근린공원도 이렇게 미리 잡아 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도시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 땅값이 이제 올라갈 걸 염두를 해서 미리 지정을 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린공원도 미리 잡아 놓은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걸 염두를 해서 예측을 해서 땅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데, 오늘 제가 오픈하는 땅은 바로 이렇게 큰 면적으로, 사실 이 공원 면적 자체가 이 전체 면적의 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공원이 나중에 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공원이 개발되면 제가 오늘 오픈한 땅은 바로 공원 앞에 있는 이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땅이 주거지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공원을 품는 그런 주거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주거지로서 어떤 주거 기능으로서 가장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근린공원이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근린공원까지는 한 30-4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전반적으로 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근린공원을 바라보는, 공원을 품는 그런 주거 기능, 고급 주택 하우스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고급 이제 아파트들, 향후에 이제 1종이 2종으로 뭐 용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 그래서 공원을 품는 그런 어떤 주거 형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이런 공원이라든지 뭐 물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주거지로서는 가장 적합지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브날도를 제가 설명할 텐데요. 바로 이쪽 바로 30-40m 앞에 근린공원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황도로, 노란색이 현황도로인데요. 현황도를 품고 이렇게 분할도를 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필지, 2번 필지, 이제 3번 필지, 이제 4번 필지, 이제 5번 필지가 있는데, 이 5번 필지는 바로 이 현황도로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는 이 도로를 끼고 향후에 어떤 개발을 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땅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5번 필지는 이제 현재 현황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분양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땅은 동일한 가격에 오픈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봉황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봉황리 물건에 대한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군산과 김제와 정읍과 부안과 새만금에서 모두 이 봉황리로 경유하는 교통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핵심 주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지망이라든지 너무 교통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향후에 뭐 기업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오픈하는 땅은 근린공원을 품고 있는 주거지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주거 기능으로서는 메리트 있는 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안은요, 땅을 잡기가 너무 힘든 형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는 이제 9월 이후에는 거의 이제는 투자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지가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하기에 적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여러분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서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